다니던 직장에서 압력을 받아서 퇴사를 하고 시간이 나서 받았던 소개팅에서는 백수라는 이유로 가차없이 퇴짜당하고 갑자기 돈이 나갈 땐 많아지고 여러모로 될 일이 없던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구인 광고에서 우연치 않게 봤는데 한 달에 280만원에 강원도의 산 중턱에 있는 농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소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집을 떠난다는 게 좀 망설여졌지만 되는 일도 없고 착잡한 심경이어서 그때 속세를 떠나서 다 잊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자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산 중턱이 아니고 깊은 산중의 꼭대기였어요. 밤이 되니까 주변에는 불빛 한 점도 없었어요. 거기에 전기가 들어온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곳에는 먼저 와서 일하고 있던 두 분이 계셨는데 농장 안에선 거주하진 않지만 사료랑 우유를 실어 나르는 3살 터의 형과 저와 같이 지내면서 농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던 50대 후반의 아저씨 한 분이 계셨습니다. 형도 착하고 재밌는 사람이었고 그 아저씨 분도 강원도 사람이라 그런지 아주 인자하시고 좋은 분이셨어요. 좋은 사람들과 숲의 향기를 느끼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간 기분이랄까. 처음 올 때부터 느낀 거지만 까마귀가 어찌 그리도 많던지 전체적으로 뭔가 무서운 기분도 들고 소랑 개들이 왠지 겁에 질린 듯한 눈빛에 괴리감도 있었지만 몇 주 지나서는 그것도 다 잊고 모든 게 만족스럽기만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까마귀 떼들 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소들한테 사료를 먹이고 씻고 TV 좀 보다가 자야지 하는데 아저씨가 저한테 술이나 한잔 하자는 거예요. 술 별로 안 좋아하신다더니 웬일로? 저야 마다할 이유 없이 전부터 냉장고 귀퉁이에 쌓여있던 맥주와 소주를 잽싸게 들고 왔습니다. 맥주로 갈증을 달래고 소주 사발을 기울이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시는데 얼마나 마셨을까요? 대청마루 술판 옆에서 그르렁거리면서 자던 황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아저씨를 보고 막 짖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아저씨가 그런 황구에게 쌍놈의 강아지가 주인도 못 알아쳐보고 시발놈의 강아지 죽으라고 하면서 낯을 마구 휘두르는 거예요. 구들장 밑으로 기어들어가서도 계속 쿵쿵대면서 평소 그 인자하시던 아저씨는 온데간데 없고 그 아저씨 말리다가 저도 낯에다가 찍힐 뻔했어요. 그때 눈빛이 두 눈이 완전 사시가 되어서는 한쪽 눈은 반쯤 뒤집혀져서 황구 숨은 방향을 노려보고 있었고 한 눈은 저를 쳐다보는데 동공이 완전히 풀렸더라고요. 저는 먼저 들어가서 잔다고 하고 무서워서 방문 걸어 잠그고 잠을 청하는데 밖에서 아저씨가 아이 시발놈의 강아지 소새끼들 욕을 하면서 농장을 방황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사가 저렇게 심할 줄이야. 다신 같이 술 먹지 말아야지 하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소 사료 좀 먹이려고 일어났는데 아저씨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혹시나 황구가 해코지라도 당했나 싶어서 불러봤더니 다행히 저만치 풀숲에서 기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저씨는 불러도 찾아봐도 온데간데 없고 농장 주인 아저씨한텐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아저씨한테도 전화해보니까 전화가 안 터지는데 있는 걸 봐서 산 중턱에 내려갔나 싶었어요. 평소에도 부지런해서 먼저 새벽같이 일어나서 산 보고 다녀오고 했으니까요. 소들 사료부터 먹이고 그때까지 안 오면 농장 주인한테 전화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 사료를 주고 있었는데 우유를 가지러 온 형이 아저씨를 싣고 오는 거예요. 흙바닥에서 뒹굴었는지 만신창이로 자고 있는 아저씨를
어디서 데려오냐고 물어봤더니 아, 저 아래 무덤에서 라더라고요.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산길 올라오는 길에 이름 없는 반듯한 무덤 하나를 봤는데 왜 거기서 자나. 가을이라서 아침바람도 드셀 텐데 참 술이 문제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며칠인가 지나서 농장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오자마자 소들을 둘러보더니 왜 소가 자꾸 없어지냐고 아저씨랑 싸우는 거였어요. 전에 주저앉는 늙은 소는 저쪽 구덩이에 묻었고 새끼 젖소는 죽어가지고 태워버렸잖아요. 그거랑 몇 마리 죽었던 거 빼면 288마리가 맞는데 왜 자꾸 억지를 부리세요? 라고 말하는 아저씨와 막무가내로 소가 없어졌다는 주인 할아버지는 한참을 시갱이하다가 돌아갔고 억울한 아저씨는 분에 겨워서 오늘은 형 불러서 시내 나가서 밥이나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간만에 세상 구경 좀 하고 배부르게 밥도 먹고 농장에 돌아오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처음에 여기 오기 전에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소가 300마리가 좀 넘으니까 둘이서 관리하려면 좀 힘들 거라던 말. 그래서 아저씨한테 원래 소가 300마리 넘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상구에 있던 마른 소들이 몇 마리 없어진 것 같기도 한데 라고 했더니 야, 넌 온지도 얼마 안 된 놈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참견하지 마 라고 다소 이질적인 말투로 말하는 아저씨를 보고선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된 게. 그 뒤로 며칠이 지나고 이번엔 아저씨가 혼자서 방 안에서 술을 마시더니 또 주사를 부리면서 농장 주변을 배회하더라고요. 그런 아저씨를 보면서 황구는 숨어서 미친 듯이 짖고 역시 다음날에 아저씨가 안 보이길래 이번엔 제가 직접 찾아가서 봐야겠다 하고 산 중턱에 있는 무덤에 가봤더니 한 손에 낫에 든 채로 무덤 옆에서 고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무덤에 꿀을 발라놨나? 왜 자꾸 거기 기어가가지고 쳐자는 건지. 형한테 그 무덤이 대체 뭔데 왜 자꾸 아저씨가 거기서 자냐고 물었더니 너 오기 전에 아저씨랑 같이 일하던 최씨 아저씨가 있었거든. 여름에 젖소들 방목시키다가 밀렵꾼이 쏜 총소리에 소들이 놀라서 산비탈에 떠밀려 내려가는데 하필이면 그 아저씨가 길목에 있다가 절름발이어서 피할 틈도 없이 소떼한테 밟혀 죽은 거야. 수십 마리에 밟혀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더라. 가족도 없지. 군청에 신고는 했는데 친척들도 소식이 없어서 거기에 묻은 거야. 그때부터 그 아저씨도 술만 마시면 거기 가서 주무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뭐 7년에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정이 오죽했겠냐고. 그랬었구나 싶다 생각하고 2주 정도 별일 없이 지냈을 거예요. 점심 먹고 심심해서 밤을 지워 왔는데 아저씨가 저쪽 마른 골짜기 쪽에서 복숭아 나무 있더라고. 지금 한창 익을 때라서 맛있을 거라고 하길래 가봤어요. 근데 골짜기 언덕에 올라서니까 썩은 내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 씨발 뭐야 하고 정말 진짜 왠지 모르게 내려가기 싫던 거 눈 딱 감고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에 죽은 소가 수십 마리가 쌓여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생각해도 완전 시겁해서 골짜기 흙벼락을 미친듯이 기어 올라갔어요. 돌아가서 아저씨한테 개복숭아 다 떨어지고 없다고 하고 그 죽은 소들 뭐냐고 물으려다가
진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돌려 물어봤어요. 전에 죽었던 소들 어디에다 묻었냐고 하니까 아저씨가 왜 전에 두 마리는 같이 묻지 않았냐고 농장 주변 곳곳에 묻었다라고 태연하게 말하는데, 그럼 그 소들은 대체 뭔지, 전에 소들 전염병 걸린 적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근데 거기에 그 전에 찜찜했던 일이 있었는데 같이 묻었던 반쯤 썩은 소가 아침나절에 완전히 파헤쳐져서 한참 떨어진 곳에 나뒹굴러 있었던 것도, 처음 왔을 땐 좀 부실하게 태어나서 겨우 일어서는 살아있는 새끼 송아지 누나를 까마귀들이 파먹고 있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자는 방 벽에 여기저기 낙서에다가 지저분한 게 묻어 있었는데 머리맡에 써있던 낙서 중에 사방에서 음기가 쏟으치니 내 정신이 미묘해지어다. 너희는 무슨 죄로 이곳에 태어나 살고 죽는 것이냐. 이런 말들이 문득 떠오르니까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뭔가 있을 때가 아니다 싶어서 마음의 정리를 해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또 혼자 방 안에서 술을 마시더니 여지없이 주사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에는 시끄러워서 짜증만 났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혹시 몰라서 과도 하나 들고선 그 아저씨의 행적을 쫓아봤어요. 욕을 하다가 이곳 구석에 묶여있는 황구의 아들이 지저댄다고 막 차더니 이 개새끼가 반항한다고 또 패거하다가 사료 창고로 가더라고요. 거기서 사료 한 푸대를 꺼내더니 상구의 마른 소들 구유에 붓는데 소들이 완전 쫄아가지고 사료도 안 먹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처먹으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고 봉으로 우사 주변을 돌면서 막 찔러대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삼구 소들이 왜 이렇게 말라가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아저씨가 트럭을 끌고 와서 건쳐 묶을 때 쓰던 밧줄로 소 한 마리를 끌어내더니 안 가려는 거 트럭으로 질질 끌고 산길에 내려가더라고요. 얼마 안 가서 차 세우고 느닷없이 한마로 머리를 치더니 소가 그대로 옆으로 뻗으니까 낫이랑 모칼인지 정글칼 같은 거 꺼내서 반항 못하고 울어댄 손을 막 찌르면서 째고, 손은 잠잠해지고 한참 그러다가 트럭으로 또 질질 끌고 가더니 그 전에 제가 봤던 죽은 소들이 있던 골짜기에다 끌어다 버리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아무리 저라도 진짜 그 상황에서 누가 툭 건들기만 해도 아우. 그러던 아저씨가 돌아와서 다른 칸에 있던 소를 삼구에 채워놓고 차교실에 가서 태연하게 샤워를 하고서는 농장 집으로 내려와서 저희 집 창문을 보더니 문고리를 한번 찰컥하고 돌려보는데 완전 겁에 질려서 방 안에서 자는 척하고 있던 저는 이불 속에서 과도 꼭 쥐고 덜덜 떨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니까 우사 앞길을 통해서 또 어딘가로 가길래 과도랑 짱돌까지 하나 챙겨서 다시 쫓아갔습니다. 딱 보니까 그 무덤으로 가는 길이더라고요. 우사 주변에는 밤에도 밝았지만 거길 벗어나면 완전히 칠흑인데다가 무서워서 쫓아갈 엄두도 안 나고 방으로 되돌아와서 문을 잠그고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짐을 전부 싸가서 트럭을 몰고 미친듯이 산비탈이 내려오는데 역시 그 무덤 앞에서 아저씨가 자고 있더라고요. 아침 일찍이라도 어둑한 데다가 간밤에 그 꼴을 생각하니까 또 오금이 저려서 비포장길을 차가 뒤집힐 정도로 몰고 지나치려는데 차 라이트가 비추는 순간에 그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 가냐고 큰 소리 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간밤에 문고리 덜컥할 때보다 진짜 그때가 더 무서웠어요. 비포장 산길이라서
뛰면 충분히 트럭을 따라잡을 텐데 밤새 뻘짓하다가 다쳤는지 절룩거리면서 못 따라오더라고요. 백미러로 봤더니 쫓아오다가 말고 가만히 서서 실실거리고 웃던 아저씨와 점점 멀어지면서 그렇게 저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무튼 그날부로 그곳을 떠나고 농장 주인이 350까지 준다고 더해달라고 하던 거 집안 풍판이 어쩌니 하고 싶지 않은 핑계까지 들먹이면서 그달치 20일 거 반만 받고 바로 관뒀습니다. 그 형한테만 얘기했는데 처음엔 말 같지도 않다 하는 거 터널이랑 근처 리조트에서 있었던 일까지 들먹이면서 확인해보라고 해서 겨우 설득시켜서 소 무덤까지 확인한 형도 그 아저씨 귀신 씌인 거라고 시겁하고는 바로 관뒀어요. 그 꼴을 당한 저는 지금도 귀신을 믿지 않아요. 터널에서 있었던 일도 주파수가 어긋나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을 뿐이라 생각하고 그 아저씨도 같이 일하던 동료의 죽음을 충격으로 정신적 해리 현상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래는 그 소 무덤의 사진이에요. 농장 아래쪽의 사진. 사진이 있네요. 무섭진 않은데 무덤 사진 말고 그냥 여기가 농장 아래쪽이었고 여기 비닐 쪽에서 아래로 좀 다 가면은 거기가 그 소무덤이었다고 하네요.